2023년 수능 특강 영어 12강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신 공부니까 관계없는 문장은 선생님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이 단락은 미리 얘기를 하면 일단 연결사는 기본이고 순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빈칸 문제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단락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단락 구조는 먼저 배경을 설정했다. 여기서 이제 하늘색 부분이 바로 배경이야. 이 배경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줘. 자, 영어에서 이렇게 어떤 이 단락에 있어서 옛날 구정보,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런 정보에 덧붙여서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 이 단락의 주제는 뭐가 된다? 바로 새로운 신정보가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바로 핑크색 부분, 핵심적인 부분, 바로 그 주제문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 주제에 대한 예시를 덧붙여 놓은 구체적인 진술이 붙은 그런 단락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인 경로, 그러니까 연설과 음악에 있어서의 어떤 시각적 경로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The performers, 그 공연자 또는 행위자의 감정 의도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의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연설이라든지 음악에 있어서의 시각적 경로, 그러니까 시각적 경로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 어떤 눈에 보이는 몸짓이나 이런 행동들이 그 공연자의 어떤 정서적인 의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얘기는 그러한 어떤 시각적인 경로,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공연자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상태, 그걸 알 수 있다. 바로 이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서 it was once thought, 그것은 한때 생각되어졌습니다. 이건 가지오진 주어다. that 이하라는 사실이 생각되어진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bodily position, 몸의 자세가 정서적 상태를 표현한다 라고. 자, 뭐 하는 반면에 움직임은 단지 그 상태, 정서적 상태의 크기를 표현하는 가운데, 표현하는 반면에. 자, 그러니까 조금 다시 정리하자.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되어졌냐 하면 바로 우리 이렇게 읽어야지. 몸의 자세, 이게 바로 시각적인 경로잖아. 시각적인 경로. 이러한 몸의 자세가 정서적인 상태를 표현해 준다는 거야. 몸의 자세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정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자세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 있잖아. 몸에 어떤 이런 막 손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움직임. 움직임은 그 정서 상태, 그러니까 몸의 어떤 자세를 통해서 정서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 정서 상태의 크기를 표현해 준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한다라고 어땠다? 예전에는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지. 최근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자, 뭐를 보여주었냐 하면 adding movement. 그러니까 그 공연에, 그러니까 연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러한 공연에 움직임을 더하는 것은 어떤 단서를 더해줍니다. 뭐에 대한? 정서 상태에 대한 단서를 더해준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새로운 정보인 거야. 어떻게 좀 느낌이 오니?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다? 몸의 자세가 정서 상태를 드러내고 어떤 몸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은 그 정서의 크기만을 나타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오늘날 새로운 연구는 뭐를 밝혔냐 하면 어떤 공연에다가 움직임을 더하는 것이 단지 정서 상태의 크기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서 상태에 대한 단서를 더해준다. 이 얘기는 어떤 정서 상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더해준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너무 제너럴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그래서 when comparing, 비교할 때 어떤 역동적인 공연을 static presentation, 정적인 공연과 비교할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지. 역동적인 공연은 어떤 공연이니? 막 움직임이 들어간 공연이야. 정적인 공연은 바로 움직임이 없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움직임이 있는 공연을 움직임이 없는 공연에다 이렇게 비교할 때 그 정서귀인. 자, 정서귀인은 밑에 나와 있지. 뭐라고 나와 있니? 그러니까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것.
어,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정서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정서 구인인데 그러한 정서 구인이 더 정확하다는 거야. 뭐에 있어서? 역동적인 공연에 있어서 정서 구인, 다시 말해서 이 정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정서를 갖게 했는지에 대한 인지가 더 정확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 while절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간다. 자, while절 안에 이제 with절이 들어와 있는 거야. with절이. 자, 해석은 이거야. 그 귀인이, 여기서 귀인은 밑에서 얘기했던 그 정서 귀인이야. 정서 귀인. emotional attribution. 그 귀인이 above chance. 우연의 확률보다는 높았던 반면에 뭐에 있어서 바로 정적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정적인 움직임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공연에서도 뭐 보통 우연적인 확률보다는 높았다는 거야. 높았던 반면에 자, 뭐 하는 가운데 정확한 어떤 정서가 감정이 선택되는 가운데 more often 더 자주 뭐보다는 정확하지 않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정적인 그런 공연에서도 나름대로 정서 귀인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연적인 것보다는 더 높은 확률로서 가능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가능했던 반면 그런데 자, 뭘 하자? 이제 말 그대로 움직임을 더하는 것이 움직임을 그 공연에다가 더했더니 helped 도와주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이러한 귀인을 가다듬어서 자, 뭐 하는 것을 그 정서를 그 감정을 확인하는 것을 그 공유되는 몸의 자세에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공유되는 몸의 자세를 가진 감정을 구별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몸의 자세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어떻다? 어떤 움직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움직임의 차이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한다? 그 정서 귀인을 가다듬어 준대. 그러니까 정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더 가다듬어서 어, 그 똑같은 몸짓을 통해서도 그 감정을 더 차이가 나는 그러한 감정들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지.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좀 제너럴한 얘기다 보니까 너희들이 감이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이 글쓴이도 어떻게 하니?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다시 한번 덧붙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예시를 보면 이 말이 무엇인지 너희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 자, 행복하고 화난 장면은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raised arms. 들어 올려진 팔을. 그러니까 행복하고 화난 장면들이 올려진 팔 드는 것을 포함한대. 하지만 그 움직임의 어떤 질은, 이 얘기는 움직임의 어떤 특성은 뭐에 있어서 그러한 팔을 드는 데 있어서의 특징은 distinguishes. 그 두 정서를, 두 감정을 구별해 줍니다. 아, 바로 이 얘기네. 무슨 얘기냐면, 자, 행복할 때도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 와! 이렇게 들잖아. 근데 화가 날 때도 어떻게 돼? 이렇게 맞을래 이러면서 이거 이렇게 들잖아. 그지? 둘 다 팔은 드는 행위야. 그지? 하지만은 이 드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바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정서 상태를. 기쁠 때의 정서 상태. 와! 막 이러면. 화났을 때는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정서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다. 새로운 연구가 밝혀낸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시를 딱 보니까 너희가 좀 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더 확실하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변형 문제 어떤 게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강 5번 변형 문제. 단락 구조는 먼저 하늘색 부분 배경 설정했다. 배경 설정한 다음에 이제 메인을 던져. 자, 메인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 나와 어떤 공연에 있어서 공연에다가 움직임을 더하는 거야. 그 움직임을 더하는 것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바로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준다. 자, 이게 바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 주제가 이제 아래쪽에 쭉 펼쳐졌고 이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서 예시가 아래쪽에 들어붙어 있는 그런 단락 구조라는 거. 그래서 배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연설이나 음악에 있어서의 어떤 시각적 경로,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공연자의 감정적, 정서적 의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공연에서의 어떤 몸짓을 통해서 그 공연자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몸의 자세가 정서 상태를 포함한다고 했어. 표현한다고 했어. 그러면 움직임은 단지 뭘 하느냐? 그 정서 상태의 어떤 크기만을 표현한다는 거지. 그 정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한다고만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최근 연구가 보여줬다는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연에다가 움직임을 더하는 것이 정서 상태에 대한 단서를 더해준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정서귀,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되었대. 어떤 역동적인 공연에서, 다시 말해서 움직임이 추가되어진 그런 공연에서 그 정서귀인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자, 이 말은 움직임을 더하는 것이 도와준대. 뭐 하는 것을? 이러한 정서귀인을 가다듬어서 그 어떤 똑같은 움직임을 가진 감정들도 그 감정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이제 팔을 드는 행위, 화가 났을 때 또는 행복했을 때 그거를 예시로 들고 있는 단락이라고 하겠어. 그래서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거 빈칸 문제 괜찮지. 빈칸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있지. 이 부분들 다 괜찮아. 이 핑크색 주제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 다 이제 빈칸 괜찮고 아니면 그 배경이 있어서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뭐 빈칸에 나올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바로 핑크색 부분에 있어서 그 빈칸 잘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연결사 문제는 너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여기 however 하고 그 다음에 for example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while attributions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세 군데 순서 문제도 너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일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일단 빈칸 문제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와 연결사 문제 거기에 좀 너희가 특히 준비를 잘 해두면 뭐 내신 공부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